최근에 두 차례 우리 저축은행 사태 이후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면 또 추가로 구조조정이 될 거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 피해자들이 우리 감독원 건물 주변에서 항의도 하고 이러는데, 그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회계감사에 대해서 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에서 회계 공시상 문제점이 있으면 회계감독국에 통보를 해서 감리하도록 그리 돼 있죠. 예. 근데 우리 자료 한번 보세요. 2011년 이후에 퇴출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보고서 감리 현황, 이걸 보면 퇴출된 저축은행 총 19군 중에서 회계감리 완료된 거는 5군데고 착수도 못한 게 4개, 실시하지 못한 게 7개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미착수 네 곳에는 아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마 착수를 못 했고요. 감리가 미실된 7곳은 해당 회계법인에서 의견 거절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시가 됐기 때문에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이렇다는 거죠? 예. 이 규정이 문제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기에 회계 감리가 안 되는 바람에 회계법인의 책임 문제가 완전히 수면 아래를 깔아앉아 버린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외감법에 보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있는데 안날로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만약에 적기에 됐다면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계열사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을 초과한 이 13,000여 명의 1,750억, 후수인 채권자 한 1,600여 명의 1,130억 정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을 텐데 2009년 이게 발생한 건 이미 시효가 이제 완성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올해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시효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곳에 대해서 아까 보면은 이 제대로 감리가 안 된 요 14곳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감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견해 공감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감리를 좀 조속히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효는 3년인데 또 민법상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려는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취지대로 감리가 가능한 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효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법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변론을 하고요. 회계감리 이 미착수 현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금감원에서는 영업정지된 프라임, 제일, 제일2, 에이스, 프랑세, 토마토 저축은행에 대해서 2011년 6월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했다면서 감사를 이제 안 했다 이러는데, 이 영업정지 조치 이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일제검사가 진행이 됐고 이 문제점이 밝혀진 상태에서 회계법인이 의견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건 그렇다 치고 규정이 그러니까 그 이전의 회계보고에 대해서까지 감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 좀 이유가 박약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와 협의해서 한번 이게 규정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규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그런 걸 변론을 하더라도 감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감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사와 재판 때문에 이 자료 수집이 곤란하다. 그리고 계좌 추적권이 없는 회계감리보다는 검찰 수사나 재판이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 책임을 더 뚜렷이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감리를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보다시피 현재 하고 있는 수사나 재판은
회계감사인의 허위공시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밝혀보겠다. 이런 쪽보다는 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인에 대해서 죄책을 묻는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수사에서도 이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갖다 추궁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 물론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로 이게 이 대상 주체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011년 이후 본격화된 이 부실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저축은행 검사국의 정기 부문 검사 등을 통해서 BIS 과대 산정, 그 다음 대손 충당금 부당 산입, 단기 순이익의 과대 계상, 이런 저축은행의 회계 공시상 문제를 일부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리 결과 조치 양정 기준에 미달한다, 이런 이유로 원내 기구인 제재심에서 종결 처리가 되고 회계감리국에 통보조차 안 돼버린 게 결국은 문제를 키웠다. 그래서 우리 금감원의 관리감독 업무 혜택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좀 제껴놓고 금감원의 퇴직자 저축은행 재취업 현황을 우리가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 보면 이 간부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 등으로 재취업을 많이 해가지고 있다고. 특히 문제가 됐던 프라임, 부산2, 솔로몬 저축은행 이런 데 이제 재취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아까 이런 그 과정에서 무슨 로비로서의 창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재심에서 그냥 종결되고 만 게 아니냐. 이런 아픈 지적들도 있다고.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검사 결과 회계 분식 행위가 적발이 되면 어떤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감리 결과 조치 양정 기준에 따라 이 조치가 되고요. 또 이 제재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감원의 퇴직자들이 감사로 있다 해서 그 민간위원들이 그걸 뭐 고려해서 봐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적을 하나 할게요. 저축은행 회계감리에 대해서 하루빨리 실시를 해서 회계법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변성받을 길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 재판 때문에 회계감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이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좀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규정 적용에 대해서 좀 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신용카드 1억 한 1,500만 매 정도 된다는데 해외 금융카드 숫자가 7,350만 매 정도에 대해서 한 63%를 차지하고 있다네요. 근데 이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발급 유지,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서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5년간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6천억을 넘고 있다. 2008년도에 1,115억 지급하던 수수료가 2011년도에는 32%나 늘어나가 1,470억을 지급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또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해서 이 앞으로 카드사들이 상품을 새로 출시할 때 약관 심사 과정에서 국내 전용 카드 발급 여부를 따지고 있고요. 또 소비자한테도 이런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철저히 좀 고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국제 브랜드 카드 비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일부 카드사들이 이 비자 마스터카드의 의존들을 줄이고 로열티 부담이 상대로 적은 국제 브랜드 카드를 제휴 발급하는 등 뭐 자율적으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빚어진 불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해외 금융카드 7,350만 매 중에서 87%인
6,376만 매가 전혀 해외에 나가서 쓰지도 않고 수수료가 나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년간 지급한 카드 발급 유지 수수료 1,086억 원 중에서 87%인 945억 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수수료라는 거지. 이렇게 이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이런 이 겸용 카드 발급을 하면 무슨 메리트를 줘가지고 계속 이게 발급이 되게 하고 이런 거는 우리 금감원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도가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번 돈들이 그냥 나가야 될 이유도 없이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대응책을 세우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좀 따로 좀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들도 의원님 취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